1940년 3월 3일 경성, 현재의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님은 나라가 격동하던 시기에 자랐습니다. 6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노련한 여배우로서 그녀는 많은 상실을 목격하고 겪었지만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전쟁의 고난이나 직업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그녀가 지킬 수 없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는 김용님이 아직 중년이었을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정신적 지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예술가의 길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희귀한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그녀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어머니의 유품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어 소리 없이 울곤 했습니다. 김용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또 다른 슬픔은 어린 시절 가족, 특히 아들 남성진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여배우로서 그녀는 종종 집을 떠나 수개월 동안 영화와 연극 프로젝트를 맡아야 했고, 그녀의 아들은 남편 남이루와 친척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한 장면을 끝내고 호텔 방에 앉아 아들이 그리워서 울었고, 중요한 순간에 아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진은 나중에 성공적인 여배우가 되었지만 그 고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고 마치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처럼 남았다. 또한 김용님은 비난을 받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역할 등 경력적 사건으로 인한 슬픔도 안고 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은 그녀가 85세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 즉 남편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중과 예술이 때때로 그녀를 너무 많이 희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녀는 슬픔은 후회가 아니라 인생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채울 수 없는 빈틈이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님의 경력은 그녀를 눈물 흘리게 만든 빛나는 성공과 실패로 가득 찬 긴 이야기이다. 그녀는 21살의 나이로 1961년 무대극에서 첫 역할을 맡으며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빠르게 텔레비전과 영화로 옮겨가 2000년대와 2010년대의 가장 유명한 한국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80편이 넘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5편의 영화를 통해 김용님은 온화한 어머니에서 역경에 직면한 강한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통해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985년 MBC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해 MBC 연기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고 1986년 제22회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은빛 푸른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김용님은 이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관객을 캐릭터와 함께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대본을 연구하고 캐릭터의 감정에 몰입했으며 너무 몰입해서 스튜디오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에서 또 다른 이정표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2010에서 그녀가 연기한 사랑하는 할머니 역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많은 침묵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역할은 비평가와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고 그녀는 한국 드라마의 아이콘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오작교 형제들 2011년에서 2012년, 왔다, 장보리 2014,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헬로미 2021에서도 그녀는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김용님의 경력이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70년대에 그녀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예상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했고 비평가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실패 이후로 많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때 시인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청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년간 연기 기술을 갈고 닦고 연기 수업을 듣고 끊임없이 새로운 역할에 도전했습니다. 김용림의 노력은 연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쌈 볼드 시빈거스 2022에서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대처하는 등 감정적으로 강렬한 장면을 촬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촬영이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날도 있었고 세트장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지쳐 울기도 했지만 직업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계속 촬영했다고 말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헌신해온 김용림은 배우일 뿐만 아니라 가장 사실적인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술의 전사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본 에세이의 확장판으로 3장 김용림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과 4장 사랑과 결혼은 여러분의 필요에 맞춰 세부 사항과 풍부함을 더하기 위해 상당히 확장되었습니다. 총 기사 길이는 5,000단어 목표에 더 가까워지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서론 1부, 2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3부와 4부만 확장한 후 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계속해서 조정하거나 확장하길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김용림 씨는 85세의 나이에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80년이 넘게 빛나는 기쁨과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아온 그녀는 한국 관객과 가족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김용림은 1961년 처음 예술계에 발을 들인 이래 재능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아내, 어머니, 할머니로서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무대와 스크린의 화려함 뒤에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속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 슬픔을 지니고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야 그녀는 감히 그것을 마주하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1. 김용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인가? 1940년 3월 3일 경성, 현재의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림은 나라가 격동하던 시기에 자랐습니다. 6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노련한 여배우로서 그녀는 많은 상실을 목격하고 겪었지만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전쟁의 고난이나 직업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그녀가 지킬 수 없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는 김용림이 아직 중년이었을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정신적 지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예술가의 길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희귀한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그녀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어머니의 유품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어 소리 없이 울곤 했습니다. 김용림의 마음을 아프게 한 또 다른 슬픔은 어린 시절 가족, 특히 아들 남성진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여배우로서 그녀는 종종 집을 떠나 수개월 동안 영화와 연극 프로젝트를 맡아야 했고 그녀의 아들은 남편 남이루와 친척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한 장면을 끝내고 호텔 방에 앉아 아들이 그리워서 울었고 중요한 순간에 아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진은 나중에 성공적인 여배우가 되었지만 그 고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고 마치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처럼 남았다. 또한 김용림은 비난을 받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역할 등 경력적 사건으로 인한 슬픔도 안고 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은 그녀가 85세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 즉 남편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중과 예술이 때때로 그녀를 너무 많이 희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녀는 슬픔은 후회가 아니라 인생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채울 수 없는 빈틈이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김용림의 경력. 김용림의 경력은
그녀를 눈물 흘리게 만든 빛나는 성공과 실패로 가득 찬 긴 이야기이다. 그녀는 21살의 나이로 1961년 무대극에서 첫 역할을 맡으며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빠르게 텔레비전과 영화로 옮겨가 2000년대와 2010년대의 가장 유명한 한국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80편이 넘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5편의 영화를 통해 김용림은 온화한 어머니에서 역경에 직면한 강한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통해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985년 MBC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해 MBC 연기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고 1986년 제22회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은빛 푸른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김용림은 이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관객을 캐릭터와 함께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대본을 연구하고 캐릭터의 감정에 몰입했으며 너무 몰입해서 스튜디오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에서 또 다른 이정표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2010에서 그녀가 연기한 사랑하는 할머니 역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많은 침묵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역할 N 김용림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며 그녀는 이를 통해 큰 기쁨, 평화, 깊은 슬픔을 느꼈고 이를 반세기 이상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1965년에 재능 있고 유명한 한국 배우 남이루와 결혼했는데 당시 그녀는 불과 25세로 연기 경력의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을 가진 남이루는 1960년대 초 단편 드라마 촬영장에서 김용림을 만났다. 처음 함께 작업했을 때 그녀는 그의 프로페셔널리즘과 따뜻한 성격,